우리 이 차장님의 중후한 예, 묵직한 목소리 오랜만에 참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계속 시장을 보고 계시고 하시니까 요즘 시장은 오늘만 놓고만 아니고요. 요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와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방송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저는 이미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3주 전이면 대략 7월 후반.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낙폭 자체는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다가 하락을 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밀리다가 하락이 더 나왔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이 뭐 너무 거의, 안 좋았죠. 예, 수급이 다 비었어. 다 도망갔어.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6월 20일, 25일 경부터 네. 지금 7월 말이나 어제까지도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폭을 좀 계산을 해보면 코스닥이 덜 밀렸습니다. 코스피보다. 예, 6월 말부터 보면 지금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코스닥이 덜 밀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실제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들을 우리가 따져보면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너무 많이 밀려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이 좀 저는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 사람도 별로 안 남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코스피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코스닥의 낙폭 자체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가 상반기 시장과 하반기 시장은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 가장 포인트는 코스닥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반기 때 엄청나게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약간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오랜만에 조선주들이 반등을 맞습니다. 해줬고요. 뭐 2차 전지라든지 전력소리도 방산이라든지 좋았고, 예. 이런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상반기와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러지면 다른 기업들도 다 같이 밀리는 맞습니다. 모양새였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좀 변한 거죠. 근데 사실 주식 투자를 5년 동안, 10년 동안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순환매, 예, 순환매라든지 종목별 장세. 종목별 장세. 예, 이게 좀 더 익숙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올해라든지 작년 말부터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대형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력한 시세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관심도 없고 공부도 거의 안 돼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신규로 최근에 만나는 고객분들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여쭤보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현대차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아유, 좋은 기업이죠. 엄청나게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반도체 쪽에 많이 꽂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못 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반도체가 상반기 때는 우리나라 시장의 전부였다면 예. 하반기에는 반도체의 비중을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비중을 줄인다라는 거는 거의 몰빵을 하던 네. 분들한테 이거를 줄이라라는 말씀이 그렇죠. 중심인 거죠. 그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논리 전개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신참 투자자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주로 반도체 거의 꽂혀서 반도체 두 종목에 집중을 네. 해서 뭐 심지어 레버리지가 했던 분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연차가 투자하시 좀 되신 분들은 그 몰빵은 잘 안 하시고 반도체를 많이 갖고는 계실 것 같고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건데 절반 이하 뭐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이게 자산 배분일 텐데 이거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성향도 있는데 그렇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반기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5%씩 6%씩 올라가는 강세가 나왔잖아요. 예. 사실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5%씩 10%씩 올라갔었던
날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상반기 때의 주가 흐름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평균적이고 보편적이었던 우리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성장 밸류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던 적은 예.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있어야죠. 예. 근데 이게 변동성을 누려보거나 내가 엄청난 성장 밸류를 여기서 수익을 크게 내보겠다라는 관점보다는 포트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약간은 변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을 30% 이내로 좀 줄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격적이어도.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쪽을 늘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는 과거, 그러니까 상반 같은 그런 거가 안 나올 테니 네. 그렇다고 해서 훅 떨어진다는 건 아니니까 뭐 펀더멘트는 워낙 좋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30% 정도로 하고 나머지 70%를 예를 들어서 70%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다른 예, 섹터를 맞습니다. 아 맞네요. 그러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난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50% 정도는 채워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다수의 투자자가 모두 다 웃는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증시 역사가 있는 이래로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쁘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과거의 시장과 어떻게 보면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과거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또 뭐 이제 시크리컬한 부분들이 다시 될 거냐.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유하는 게 절반 정도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과거에서의 어떤 그런 특징, 즉 시크리컬한 특징은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 AI란 트렌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트렌드이기 그럼요. 때문에 과거와 분명히 달라졌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할 때 뭐 PBR 밸류로 계산을 했었던 적도 있고 PER 밸류로 계산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PBR 쪽으로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밸류를 준다라고 하면서 뭐 6배, 8배, 10배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네, 목 네.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PBR 밸류로 많이 여전히 계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PER 밸류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고객사들이라고 하죠.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 2026년도에서 2027년도에 넘어갈 때는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적자 전환이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이제 구글이 처음으로 그렇죠. 적자 전환한 것처럼. 이번에 구글이 2분기 때 적자 적자. 전환이 됐고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2027년도만 넘어가면 2028년도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영업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수요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그때 가봐야지 알 수 그럼요. 있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간다라는 관점은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80%, 90%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다른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동안 실적 밸류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낙폭이 나오는 네. 기업들을 조금씩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확실한 거는 정말 이제 숫자가 나오는 데들과 이제 내러티브로만 그동안 계속 가왔던 데 간에 괴리가,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데는 떨어질 때도 확실히 좀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조금 더 올라가는 반면에 내러티브 쪽은 올라갈 때는 확실히 실적 베이스보다 더 올라가는 게 더 탄력이 강한 것도 맞는데 네. 떨어질 때는 또 그만큼이나 무섭게 또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번 6, 7월 이 급락장에서 직접 확인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고 네. 할 때 굉장히 좀 큰 밑바탕이 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분명히 상반기 때와 같은 흐름이 또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테니 네. 여기에 너무 포트가 집중되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줄여야 되는 게 네. 바람직한 투자 전략으로 보신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차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알았어. 그럼 삼성전자 SK에서 내가 포트를 좀 줄일게 비중을. 그러면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차장님 요즘에 갖고 계신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선주들 대다수가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30%에서 4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양질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이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원래는 10% 내외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20% 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매출도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늘어났는데 그 영업이익률 자체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30% 40% 빠져 있는 빠졌죠.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저는 하반기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뭐 현대차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셨던 기업들 중에서 현대차도 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도 저는 낙폭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7월 달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꼬임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밀리는 과정에서 나머지 기업들도 낙폭이 너무 크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온 이후에 주도 섹터 여부가 갈릴 것 같은데 그렇겠죠. 전 뭐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조선주를 가장 우선시 보고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여전합니다. 조선이 애가 메인 섹터로 보시는 거고, 그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방산의 대장주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의 대장주고, 네. 이런 각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해왔던 조방원전 이 섹터에서의 대장주들, 여기는 하여간 여전히 좋게 보신다라는 거고. 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AI에 대한 내러티브가 메인인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그렇죠. 네네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주가 흐름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높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반등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조선이겠군요, 그러면. 예, 그게 저는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반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여기서 좀 강하게 우상향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그러세요. 가능성이 있어 예, 보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난 2차 전지도 잘 모르고 뭐 제약바이오는 싫고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줄여서 오히려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신박한 아이디어시네요. 왜냐하면 현금은 투자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예, 현금도 투자라고 생각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이야기도 맞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너무 관심이 없는 섹터를 저기 굳이? TV에서 이재규 차장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조선 좋다라고 하니까 내가 조선으로 넘어간다라는 관점보다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네. 메리트가 있다면 그때 들어가셔도 좋으니 반도체가 만약에 100%라고 한다면 이걸 좀 줄여서 뭐 일시적으로라도 현금을 가지고 계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조방원전 같은 경우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 너무 펀더멘털 대비 과하게 최근에 떨어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모멘텀이 됐든 내러티브가 됐든 실적이 됐든 뭔가가 나와서 그 중에서 이렇게 또는 뭐 같이 될 수 있겠지만요. 하여간 갈 경우 그때 이제 들어가도 네. 크게 뭐 약하진 않을 거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발적인 반등은 저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방원전도요? 조방 원전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피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저점 대비해서 20%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종합주가 지수가 20%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좀 어렵고 일단 그 20% 올라오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업종들이 저는 자율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뭐 하반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주도 업종들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전 일단은 조선 쪽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뭐야? 이번 주 다음 주에 뭐가 나온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요 부분을 지금 이재 차장님이 문제 제기하신 이 부분, 지적하신 이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끝났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냐면
더 갈 거라고 또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도 사실 어제 정도 보면 이제 또 이제 반도체 본격 다시 랠리 네, 시작되려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또 실망하실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냉정하게 시장을 좀 봤을 때 지금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다른 반등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고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로 갈 네. 것들과 그렇지 못할 것들의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나오는 시점이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요직이 될 것이다. 한번 저희도 같이 계속해서 이 차장님의 요 포인트를 한번 와치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여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